욕과 견해가 너무 강해서. 하나만 대답하지. 이 당시에 외도들은 뭐를 치착을 하냐면은 견해를 치착을 해요. 견해를 치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가 틀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자기가 이해하면은 끌려와요.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요즘 사람은요, 견해에 치착하지 않아요. 견해에 치착하지 않아요. 견해는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데코레이션이고 장식이고, 그런 견해를 대표하는 사람마저도 자기가 무슨 견해를 치착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불교가도 그렇잖아요.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뭐를 치착하느냐, 요즘은? 견해를 치착하지 않아요. 뭐를 치착해요? 예? 예? 고상하게 대답하시네, 전부 다.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뭐 플러스 알파 또 있겠죠. 이거를 치착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끌려와요. 이거를 끌고 오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견해에 치착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렇게 말하면 100% 끌려와요. 근데 돈에 치착한 사람은 끌려오는 방법은 한만 설명해도 안 돼요. 왜?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든. 자기도 자기 견해를 모르고 있는데, 그 견해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견해를 남이 와가지고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해서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 사람을 끌고 오는 방법, 한 가지 방법 뭐예요? 돈. 그렇지. 돈.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 끌려와요. 권력. 권력을 쥐고 있는, 치착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주면 끌려와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예? 이해를 못 시키는 아니죠. 이해를 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치착하는 곳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돈을 치착을 하면 어떤 달콤함과 그 재난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해주면 저게 내보고 돈 달라는 소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걸요 아마. 그 차이예요. 그래서 견해를 치착을 하면은 그 견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장점을, 좋은 점, 장점을 자기가 진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견해를 이렇게 함몰해야 되거든요. 확 빠져서, 그래서 즐거움으로 그 견해가 뭐 부처님 견해하고 다르든 뭐, 그건 모르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견해에 그거 이렇게 잘못됐던 견해라 할지라도 그게 흠뻑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외도들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면 금방금방 알아먹어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드물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외도들도 드물어요. 외도 진짜 요렇게만 가르쳐가지고 끌려오는 외도들만 되는 사람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 넣었지만 외도들이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씩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설명해 드려야 돼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경전이 이렇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추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요.
12연기에서 소면에 가는 과정 말고 일제법에서 이렇게 연기가 생기는 과정에서 내입처, 외입처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 현상을 행위라고 봐야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내입처, 외입처가 최초로 이렇게 그거 분리되는 거, 그게 행으로 보면은 좋죠. 그래서 행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명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무명이 없어지면 그 명지가 나오는데, 행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내입처, 외입처가 나눠진 게 행으로 본다면은, 내입처, 외입처가 하나가 돼버려요. 내입처, 외입처가 없어지고, 그냥 입처가 돼버려요. 그러면 처음 설명하실 때 모르는 거에서 내입처, 외입처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전에 그랬을 때 인식이 어떤 행으로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가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게 좀 헷갈렸어요. 나눠졌다 이렇게만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 뒤에 그렇게 설명을 저기 저한테 자꾸 시비 걸지 마시고요.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한 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주워 듣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세요. 버리고 도움이 되면 와서 듣고 도움이 안 되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그럼 되잖아요. 왜 자꾸 와가지고 저기 불쌍한 놈 시비 걸어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인식이 몸이 이렇게 출생 딱 할 때 이 몸의 구조에 맞게 인식이 나눠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씌워지면서 인식이 그때 그 인식의 행위가 있었던 건 그거는 어떻게 알고 행위가 있었을까요?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행을 해갖고 내입처 이렇게 나눠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도 다 기록해가지고 동영상에 올려놓으면은 편집해주세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기 산음처 수행할 때요. 이제 호흡으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제가 하면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면 어떤 낮에 있었던 어떤 그게 이렇게 떠올려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호흡으로 이렇게 길게 짧게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제가 왜 그렇지 연유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막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생생하게 그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게 하다 보면은 그냥 제 나름의 예를 들면 이게 그 현상 그 낮에 있었던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그 연과 과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 이거는 제가 혹시나 그러고는 그냥 시원하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그렇게 이제 딴 그건 하지 않았고 계속 이제 주시하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가진 어떤 사견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게 영과 과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순간 그냥 그 낮에 그 한 사건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그냥 그 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죠? 신념처 수행을 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전제 조건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머문다. 그죠? 그게 조건이에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신념조 수행할 때 호흡을 대상으로 사티를 확립할 때 호흡을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죠? 호흡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 대상에다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전체 주의를 다 몽땅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인식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호흡을 대상으로 사티를 확립하는데 호흡을 대상으로 온 주의력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호흡을 계속 이렇게 기울여서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이제 인식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통제하고 억제하고 해야 된다. 다른 인식 활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일어나시게 돼요. 자동적으로. 왜? 사티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생소하고 매일매일 50년 동안 해왔던 것은 익숙하고 그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밤에는 연기가 무럭무럭 낮에는 불타고 스님 이 말 모르시죠? 개미집이 있는데요. 밤에는 연기가 나고 낮에는 불이 타는 개미집이 있대요. 보살님도 모르잖아요. 네. 올라왔어요. 네? 어제 올라와도 안 봤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다 봤어요? 근데 모른다고요, 대답에? 어제 한 경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 낮에 한 것들, 낮에 한 사건들이 밤에 이렇게 앉으면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나죠. 몸을 가만히 누워있거나 몸을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으면 하루에서 일어났던 말들, 생각들, 사건들이 무럭무럭 일어나죠. 그게 연기 난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 가서 혼내야지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증명해야지 내일은 이거 먹어야지 뭐 해야지 다 생각해 놓고 아침에 벌떡 나면 어젯밤에 생각했던 것대로 막 쏟아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게 불타는 개미집. 불타는 거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선생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지 않고 머무는 거거든요. 세상과 자꾸 교류를 하잖아요. 그거를. 낮에 교류했던 것을 밤에 되새기고 밤에 되새겼던 걸 다음날에 또다시 교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해왔던 거니까 자꾸 하게 되잖아요. 자꾸 하게 되거든요. 자꾸 하게 되더라도 나는 지금 사티를 확립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티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첫날 첫 시간부터 그게 싹 없어지냐 안 그렇거든요. 그게 이때까지 해왔던 그게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이 계속 이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사티 확립에도 관계가 없고 사티 확립에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감인지 못하는 감인지도 아니고 지금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옵니다. 무슨 조건? 세속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비록 세상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 들어오면 집안에 열쇠 딱 열고 탁 문 닫는 순간에 그게 싹 없어져야 돼요. 싹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사티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 그냥 늘 하던 거, 늘 하던 일 그냥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막 안달복달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싫어할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몸을 움직여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하나는 그 비슷한 일은 다시는 제 뭐랄까 인식에서 안 남거든요, 스님. 그래서 근데 물론 알아요, 스님. 이렇게 호흡에 이렇게 계속 주의하면서 하는 거는 아는데 아무리 주의해도 그게 1초 1초 만에 다시 생각이 떠올라오잖아요. 그때는 제가 다시 그 생각을 주시하지 호흡을 이제 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는 게 그래도 조금 걸리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아 이런 제가 그 잠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삿띠를 잊어버리고 이런 원인에서 내가 이런 연으로 해서 이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면은 스님 다시 그건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알든 모르든 사라져요. 계속 알면 사라지고 모르면 안 사라지고 모르면 사라지고 알면 안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든 모르든 네. 세속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서 봐요. 이상하잖아. 들어보면 이상하지. 그죠? 왜? 그 호흡에 대해서 사티를 확립하는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안 되고 끊기는 것만 생각해. 그죠? 사티가 끊기고 그 끊길 때 일어나는 현상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사티가 이렇게 이어질 때는 생각을 안 하잖아. 모르잖아 지금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이런지 교수님 거기서 보시면 네. 어떤 하나 현상에 대해서 잠시 자기가 영과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필요하고 네. 그 대상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원인과 결과를 다 알아서 저기 세속에 대한 생각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세속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서 사티 수행을 확립하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돼? 세상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기억과 생각이 사라질 때 그것을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만이 사라지느냐?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 안 사라지느냐? 원인과 결과를 알았을 때 몰랐을 때 사라지느냐? 알면 안 사라지느냐?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사라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알았든 몰랐든 이혼이다. 끝난다. 상관없다 이거. 이혼을. 바람을 피워도 이혼이고 바람을 안 피워도 이혼이다. 그런 거 알고 안 알고 상관없다. 근데 저도 그게 조금 이제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연기를 봐야 돼요. 연과를 봐야 된다고 스님. 이게 자꾸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어느 하나를 딱 사태를 놓치면서 그걸 갖고 자꾸 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는 이제 연기법을 배우고 연과 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인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열반으로 나아갈 때 필요하라고 배운 거지. 세상에서 일어난 저가 자기가 찢고 뽑고 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인과 영과 다 그 과를 다 알아가지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러면 스님 우리가 이제 초선정에 완전히 자기가 사띠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사띠만 계속 이렇게 사띠만 확립은 대상 확립하면 돼요. 그래서 사띠가 확립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기로서 계속 알아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띠가 확립이 되면 그게 초선정이고 초선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연을 이루면은 제2선정으로 과가 얻어지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속에서 있었던 기억과 생각들 중에서 그걸 내가 이 영과 가를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 생각은 다시 안 일어나고 내한테 그 다음에 그걸 모르면 다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알고 없애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영과 가를 알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과 가를 몰랐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띠가 확립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알았든 몰랐든 다 없어져요. 내가 떠나면 무조건 떠나면은 피웠든 안 피웠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떠나진 거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알았든 몰랐든
스님 영과 가를 보면 이욕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자기가 부분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도움은 받을 수는 있겠죠.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만 이욕을 일으키는 그 이해 있잖아요. 이해는 세상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이해하는 거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네. 세상 일을 자세히 이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푹 빠지는 수도 있어요. 재밌거든.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왜 이걸 모를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버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세상에 돈을 한번 왕창 끌어모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알아가지고. 이욕을, 아까 전에 이욕을 이렇게 하는 건데, 보세요. 보명차지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에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바르게 이해를 하면서부터 이욕이 생겨요. 정견을 가지면은 이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생기기 시작하는데 일체법, 그 다음에 연기법, 그 다음에 중독 이런 데에 따라서 이욕을 더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거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걸 세 개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욕이 제대로 이렇게 일으키긴 일으켜도 완성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은 돼도 그게 이렇게 이욕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되지만 그 시작할 때 자기가 일체법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이욕이 크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연기법으로서 이해를 해서 많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중도를 이해해서 막바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바른 이해의 처음부터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깊이 할수록 이욕이 시작이 됐다가 이욕이 점점 정장하게 돼요. 정장하게 되는데 이욕이 그러면은 다 됐다. 다 돼서 어디서 그러면은 이욕이 다 되면 초선정에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욕이 완전히 되어도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초선정의 조건을 자세히 보세요. 이욕이 곧 초선정이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죠?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떨쳐버리고잖아요. 그게 보면은 완전히 그게 이욕이잖아요. 이욕이 시작은 바른 이해지만은 그러면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은 이욕을 이제 완성했다고 봐요. 그죠? 완전히 떨쳐버렸으니까. 그걸 다시 반복 안 해야 돼요. 떨쳐버린 감각적 욕망을 다시 되씹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다시 덧칠해가지고 다시 덧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덧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 덧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완전히 떨쳐버린 감각적 오욕을 다시 덧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 진짜 재밌는 사람들. 네?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고. 그렇지. 불선법이지.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도 불선법도 완전히 떨쳐버려야 돼요. 불선법에는 뭐냐 하면은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또 다른 걸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떨쳐버린 감각적 오욕을 다시 반복해서 다시 재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선법이에요.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이게 없으면 안 돼. 있는이라 그랬거든. 이게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끝나죠. 초선정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티 수행을 해야지 반드시. 그죠? 사티를 100% 확립을 못해도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떨쳐버림으로 인해서 생긴 희락이 있는 초선정.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감각적으로 이걸 다 떨쳐버리고 그걸 다시 일으키지 않는 불선풍까지 다 떨쳐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떨쳐버렸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사이에 떨쳐버린 게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희락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연이 되고 가가 돼요. 그래서 이생희락이 생기면 그게 초선정이다. 쉽죠? 쉽잖아. 얼마나 쉬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간단하잖아. 아까 전에 앉아가지고 5분이든 3분이든 그 신념조 사티 수행을 하면 되는 거야. 하다가 끊겼다가 딴 생각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하는 거. 그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엄청 쉽죠.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강의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이걸 책으로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하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갔거든요. 주제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경계를 쫙 찾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내가 이해하려고 정리해 들어간 거예요. 한 주제 끝나면 다른 주제 끝나면 또 다른 주제 이래가지고 주제별로 계속 이렇게 정리해 가다가 보니까 자강사 그 참선반 그 거사님들이 저기 하도 훌륭해 보이셔서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날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됐죠. 2년 동안. 그때는 처음에 이걸 정리할 때는 그 열반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그거 멸진정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구름 바깥에 있는 대기권 바깥에 있는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보니까 엄청 가깝게 느껴지죠. 초선정이나 열반이나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해를 확연하게 하면 이게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축약돼 가지고 의식에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붙어버려요. 그냥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저기 4년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 단계는 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준비 운동이라고 하시고 수행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초면하셨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예, 뒤에는 지금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하는 이 자체는 나 자신한테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의 시작이고 범행의 시작이라고 하신 그게 맞는 거죠. 네. 저희들도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써 나갈 때는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배웠어요. 저도 안 그랬으면 못 배웠을 건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범행이라는 것을 37도 품을 공부하면서 이 포커스가 어디에 이렇게 있느냐 하면은 삿대에 있어요. 이렇게 37도 품에 그거 초점이 그 사티 수행에 있어요. 사티 수행에 있는데 그래서 사티 수행을 출세간의 그거 범행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생각해서 하다가 나중에 쭉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정리할 때 37도 품을 정리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끝까지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생각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언제냐면은 바른 범행 차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걸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바르냐면은 예전에는 37도 품의 핵심이 사티 수행이고 사티 수행에서 4년초 수행 그 다음에 9차 조정으로 이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우친 것이고 그거 37도 품의 핵심은 8정도예요. 8정도라서 정견부터 수행이 들어가요. 그 말 그대로잖아요. 8가지 바른 길이니까 이 수행이거든요. 길을 걸어가는 게 수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견부터가 수행이에요. 근데 정견은 뭐냐면 바른 이해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수행이 들어가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자기가 이해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수행이에요. 그거 안 하면 정견은 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팔정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라 그랬죠. 그죠? 사람들은 정념이나 정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팔정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최초의 수행도 정견이고 맨 마지막에 수행을 마무리 짓는 것도 정견이에요. 그래서 정견이 제일 중요해요. 무명에서 명으로 넘어가는 게 정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견부터 수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자기가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씩 읽고 이해해가고 그걸 체계적으로 자기가 전체를 우리가 그 뱀을 파악하는 거 배웠죠?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으라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열반까지 다 이해를 했을 때 뱀의 머리를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가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좋은 거, 난 초선정만 들어가면 좋아, 초선정만 공부할래, 나는 선정수행만 좋아해, 나는 연기법만 좋아해, 뭐 그런 것만 덥석덥석 잡아서 이해하면은 뱀의 몸통에 잡아가지고 죽는다 그랬죠. 잘못 파악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잡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처음을 꼬리라고 보고 열반을 머리라고 보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열반까지 다 이해를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파악하는 거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수행의 시작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삿띠 수행하는 것을 번명의 시작으로 보고 그 이전엔 준비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급해. 준비운동 대충 하고 빨리 본운동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견부터가 수행의 시작이거든요. 팔정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급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삿띠 수행하는 것보다 정견을 수행을 해야 되고 정사유를 수행해야 되고 정어를 수행해야 되고 정업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명을 수행해야 되고 정정진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정을 하는 거. 차례대로. 빨리 가는 게 왕땡이가 아니고 끝까지 바르게 가는 게 왕땡이에요. 왜? 한 번 가면 끝나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오늘 마치는 예를 올리겠습니다.